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 주가 끝났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해가지고 한미반도체 시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3%대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4월 9일을 기점으로 한미반도체 최악의 구간을 지나갔다. 근데 이 최악의 구간이 뭐 하이닉스와의 관계 때문인가요? 전혀 아니죠. 미증시에 대한 하락 때문이라는 거죠. 한미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맨 앞단에는 누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있다. 엔비디아의 마진율은 지금도 몇 프로예요?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규모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가 한미반도체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도 올해는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 발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제 계약이 일어났죠. 장비 발주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미반도체 눈치를 보고 있다. 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비는 지금은 한미반도체가 유일하다. 근데 하이닉스 측에서 한미반도체에서 가지고 있는 무언가 힘을 견제하고 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당연히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건 엔비디아 측에서도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똑같이 바라보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C 본딩 장비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이제는 하이닉스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도 바라는 바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엔비디아를 거의 뭐 휘어잡듯이 하고 있죠. 왜?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조금 속된 표현으로 돈을 빨아야 됩니다. 어디서? 엔비디아한테. 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이닉스가 속된 표현 계속 써서 죄송하지만 돈을 빨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필요합니다. 왜?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로 만들었을 때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HBM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보셔야 되냐면 하이닉스 단독으로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고사양 칩셋에 다 들어갑니다. HBM이. 마이크론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은 실적 자체가 그렇게 하이닉스만큼 폭발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HBM 장비, 즉 TC 본딩 장비를 한미반도체 걸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수율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TC 본딩 장비, 그렇죠?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를 사용을 하더라도 하이닉스 역량이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지금으로서는 하이닉스가 최고의 파트너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측에서 봤을 때도 한화 세미텍, 그쵸? 하나 세미텍에서 TC 본딩 장비를 받기로 하고 지금 한미반도체와의 뭔가 관계를 틀어놓기는 했지만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 그쵸 25년도에 한미반도체 발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받았을까요? 일단 제가 실제 주담 통화 내용입니다. 하이닉스와 그 신규 장비 발주 결정이 나온 날 아침까지도 곽동신 회장은요. 이 정도로 안 된다고 방방 뛰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제 이거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 장비 수주가 올해 계획이 없었다는 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수백 대 장비를 볼모로 잡은 거예요. 왜? 엔지니어링을 다 빼버렸잖아요. 기술자들을 그냥 싹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봤을 때 이미 20배 정도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제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간다. 왜? 상승 2파니까. 그럼 상승 1파는 어디예요? 요만큼이다. 다들 1파, 뭐 2파, 3파, 그리고 조정파 보내고 다시 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승은 1파와 2파로 이루어집니다. 2파의 상승은 뭐예요? 실적을 확인한 이후예요. 그럼 1파의 상승은 뭐예요? 실적을 확인하기 전입니다. 실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미반도체 실적 보세요. 23년도에 6배 올랐죠? 근데 23년도 결산 실적 언제 나와요? 24년도 초에 나옵니다. 근데 실적 어때요? 340억. 계속해서 실적이 역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600%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딱 6월 달까지만 올라가고 빠졌죠. 왜? 20배 올랐으니까. 20배만큼의 성장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죠? 실제 300억 대비해서 2,500억 뒷자리 빼면 어느 정도 8배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년 반 정도 AI 시대를 겪고 나서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어때요? 10,000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8만 원 대략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이닉스뿐 아니라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률 자체도 늘어났죠. 왜? 단가 30% 올려버렸잖아요. 하이닉스랑 이거 협상한 거 아닙니다. 그냥 통보해버렸어요. 엔지니어들 다 빼버리고 통보해버렸습니다. 30% 인상 니들 알아서 해. 그래서 계획이 없던 발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만약에 여기서 그래 결국에는 하나세미텍이 최소한의 조건은 갖췄겠죠. 근데 아무리 하이닉스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나세미텍의 장비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통과는 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 플러스 마이크론까지도 이제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마이크론은 사용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뛰어든다. 어떻게 될까요? HBM의 단가는 내려가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하나 보자고요. 한미반도체를 하이닉스가 견제하게 된 것. 왜 그럴까요? 한미반도체가 너무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이닉스 HBM이 있어야 AI 시대에 HBM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면서 GPU를 출하시키고 여기서 정말 문자 그대로 돈을 빨아먹을 수 있겠죠. 엔비디아 실제 그러고 있으니까 마진율이 70%라니까요. 70%면 한강에서 물 떠다가 팔아도 뭐 정수하고 뭐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70% 마진이 안 남겠다. 유통 마진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기업,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고 있다. 70% 마진율을.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마진율 얼마예요? 거의 한 40% 50%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마진을 주면서까지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측면에서는 한미반도체로 주는 마진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AI 시대 전에 30%대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을 때 20%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AI 시대가 진행되고 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을 때 45%, 24년도입니다. 그리고 25년 예상치 어때요? 50%가 넘어가요. 이 정도 마진을 주면서 엔비디아는 70% 마진을 챙겨가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이걸 놓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뛰어들어서 그쵸?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장비를 받아가지고 생산량을 늘려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좋아하겠죠. 그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이 끝났다 이제는. 그리고 여기 5만 원대 최악의 구간을 만났을 때는 하이닉스와의 뭐 관계가 틀어졌다, 독점적인 지위가 끝났다 이런 내용 때문이 아니라 미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일단락이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량을 줄이는 거죠. 유상증자 하면 주가가 빠진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왜 빠질까요?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추가 주식이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은 어때요? 주식을 소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작년에도 2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1,303억 원 규모의 자사주의 매입을 하면서 소각까지 진행을 끝냈습니다. 전체 주식의 1.35% 정도 나오는 규모예요. 그리고 소각하면 인센티브도 받게 될 예정이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미반도체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도 거치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상황까지도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모두 다 완료가 됐다. 즉 조정 구간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악의 구간을 만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됐었던 미증시의 과열권이 이제 끝났다. 단기간에는 미증시가 뭐 2에서 3일, 뭐 길면 일주일 정도 조정 구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증시는 맨 앞단에서 이 산업 자체, 기업들이 아니라 산업 자체를 이끌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AI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AI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죠. LLM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LLM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한 게 아니라 GPU가 필요해요. 그럼 GPU를 만들기 위해서는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TC 본딩 장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HBM4로 갔을 때는 기존의 집적도보다 2배가 늘어납니다. 정확하게. 지금도 하이닉스밖에 못 만들고 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층을 쌓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TC 본딩 장비, 말 그대로 본드를 붙이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 장비가 필요한데 여기서 갑자기 뛰어든 하나 세미텍이 이걸 할 수 있다고요? 한미 반도체 퀄리티를 맞춰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 장비를 왜 굳이 올해 추가적으로 더 들여놨을까요? 한미 반도체를 이렇게 좀 다독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하이닉스의 이 그 수주 내용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곽동신 회장은 이 정도로 안 된다고 방방 뛰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구간은 지나가고 그 최악은 미국 시장이 만들어줬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 다음 주에도 매수 타점을 꾸준하게 잡아갈 겁니다.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의 최적의 매수 구간이 나올 거고 이미 바닥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세를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하든 고가 돌파를 확인하든 이 두 가지를 확인해서 어떤 걸 한다?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금요일날 장중에도 5월 30일이죠?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3% 떨어지는데 시장가 정리 60% 수익 다시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매 금지. 그리고 60% 수익이 실제 났는지 그리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계좌로 인증을 할 겁니다. 자, 내용 계속 봅니다. 일단 금요일날 마감하고 제가 작성한 내용인데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고 대형주도 주도주도 금요일장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다. 주도주 기준에서 보면 뭐 강한 종목들은 강했고 약한 종목들은 조금씩 뭐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도주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조정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미증시의 고가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으로 보셔야 되고 거기에는 한미반도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매수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 주에는 2차 매수가 함께 진행될 거고 2차 매수 관련돼서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보유 종목에 대한 체크는 꾸준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60% 수익 매도 여기서 위에 있죠? 주도 섹터도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원전, 조선, 방산, 바이오, 플러스 반도체. 이 5개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데 순환배가 돌아가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고 보유 종목 기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60% 수익, 하나 시스템 18% 수익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유해라 팔아라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돈 안 받습니다. 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죠.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60%, 66% 그쵸? 분할 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량이 좀 남았어요. 근데 소통방에서는 60% 정도 수익이 났으면 충분히 수익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는 물량이 좀 남아 있어요. 총 보유 물량은 30% 정도 남아 있고 지금 매도를 했을 때 뭐 한 7에서 80%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미증시의 조정 구간, 그쵸? 뭐 짧으면 2에서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구간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매물 소화 과정, 조정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모두 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 보시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가격 확인 이후에 매매한 결과 계속해서 그쵸 등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한 3% 정도 수익 구간 그쵸? 그리고 마지막 물량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부터는
매수 구간을 다시 잡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가격 확인 이후에 매수를 하는 걸 보셔야 돼요.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해서 매도한 결과 70%대 수익 구간.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되고 가격 위주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70%까지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씩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조정 받겠지 하면 더 올라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항상 주도주는 같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도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은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두산에너빌리티 60% 수익. 저는 물량이 남긴 했지만 소통방에서 다 같이 하는데 진행하는 걸로는 60%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제 스타일을 조금만 더 알게 되더라도 충분하게 6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소통방 오실 분들 오시고요. 무엇보다 한미 반도체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6월 달에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될 건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